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단신을 다뤄볼 건데요. 지난 6월 18일 이후에 올라온 단신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좀 많아요. 그래서 빠르게. 네,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설국열차 드라마를 매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재밌나요? 전 재밌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평가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좀 뻔한 전개가 있긴 해요. 약간 뻔한 전개에 뭔가 그렇게 막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저는 일단은 그 열차 내의 그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밝혀졌다는 게 좀 저는 만족스러웠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사실 그 영화에선 잘 나오지 않던 3등 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도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이자 메인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제니퍼 콜넬리라는 사람인데, 이분 연기도 저는 좋았고, 그래서 뭐 일단은 저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간 히어로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가 좀 연기력 논란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네, 지금 9화까지 나왔는데 뭐 아마 머지않아 끝날 것 같은 그런 네, 분위기긴 합니다. 영화랑 비교하면은 좀 드라마다 보니까 뭐 스토리가 좀 더 풍부하고 그런가요? 그렇죠. 좀 더 자세히 나오죠. 자세히 나오고 뭐 크로놀에 대한 내용도 좀 더 자세히 나오고, 뭐 일단은 그 영화보다 앞선 시점이다 보니까 훨씬 열차의 모든 부분이 좀 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네, 그 약간 이 열차 꼬리칸은 왜 그 모양인가, 그 다음에 왜 이제 그 3등급 또는 꼬리칸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재밌습니다. 봐야겠네요, 저도. 네. 그 다음에 저희 게임 소식 좀 먼저 전하고 갈까요? 네. 일단 사이버펑크 2077 관련 소식을 좀 공사님이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이제 그 사이버펑크 관련해서 그 공개가 되었어요, 소식이.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네. 또 이제 그 사이버펑크 제작사에서 이 사이버펑크 관련 소식들을 유튜브로 이제 생중계로 영상을 이제 송출을 했어요. 이거를 뭐 4번에 걸쳐서 이제 하겠다고 했고, 이게 뭐 첫 번째였나 두 번째 영상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그 국내 유명 게임 스트리머들한테 이 게임을 데모 플레이를 이제 시켜주고 그걸 이제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같이 나왔던 소식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사이버펑크 2077 관련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같이 제작하기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제작사가 이제 그 천원돌파 그랜라간 네. 만들었던 그 제작자들이 이제 포함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리거라는 제작사인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아마 킬라킬. 네, 맞아요. 맞죠? 네, 네, 맞아요. 그 상당히 파워풀하고 뭐랄까 개성적인 그런 애니메이션 만드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으로는 이제 사이버펑크 소식은 이 정도이고요. 또 다른 소식으로는 또 라스트 오브 어스 2가 또 발매가 몇 주 전에 됐는데 네.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에 됐는데 제작자와 이제 팬 사이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작품인데 이 작품의 제작자인 닐 드럭만이 자기 트위터에 이제 나는 뭐 게임 플레이어들과는 게임 팬들과는 싸울 생각이 없다 이런 글을 올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근데 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은 팬들이 원하는 게임을 만들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일단 갈등이 제일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전작의 주인공이 죽는다던가? 네 맞아요. 전장의 주인공이 뭐 그냥 뭐 어떤 희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처참하게 죽습니다. 네. 처참하게 죽고 또 전작 1편 라오어 1편이 좀 팬들이 몰입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다면은 이 라오어 2는 의도적으로 이제 팬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몰입을 할 수 없는 스토리 전개를 만들어 놔가지고 네. 주인공에게 전혀 몰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주인공을 대적하는 악역이라고 볼 수 있는 캐릭터를 플레이어가 조종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엔딩마저도 주인공에게, 그러니까 그 주인공에게 좀 호의적으로 끝나는 엔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라우어 1을 즐긴 사람들은 내가 이 주인공에 몰입을 하고 싶어서 이 게임을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 게임에 대한 평점도 이제 팬들의 평점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이 게임이 막 출시됐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게임이 나오기 전에 평론가의 평점은 거의 9점 몇이었는데 네. 팬들의 평점은 지금 막 2점대, 3점대이다가 지금 뭐 4점대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이 게임 내에 캐릭터 이제 에비라는 캐릭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캐릭터가 되었는데 이 네. 캐릭터의 성우가 또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또 심하네요.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라오어 2에 대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고 또 다른 소식을 또 알려드리자면 며칠 전에 유비소프트에서 온라인 게임쇼가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유튜브와 트위치 등을 통해서 이제 생중계가 됐고 네. 여기서 유비소프트에서 현재 만들고 있는 신작들이 발표가 됐고 또 와치독스 2라는 그 게임을 또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이 그 생중계를 본 분들에게 네. 무료로 뿌렸고요. 또 여기서 또 눈여겨볼 만한 신작 게임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이 있고요. 네.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 어떤 게임인지 아시나요? 대강은 알아요. 어쨌든 어쌔신이 되는 그 암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네. 뭔가 막 그 건물들 막 뛰어다니고 네, 맞아요. 막 죽이고 뭐 이런 네. 거였던 것 근데 같아요. 이게 또 SF하고 또 관련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 과거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은 과거에 있던 사람들의 DNA를 추출해가지고 그 DNA 이건 좀 엄청 공상과학 좀 판타지스러운 거긴 한데 네. 엄청 과학적인 건 아닌데 네. 그 DNA에서 뭐 기억을 추출해가지고 사람이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 네. 그런 과거로 가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기술이 있는 거냐면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 그 고대인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호호. 네. 로스트 테크놀로지네요. 네. 네. 이게 고대인들이 지구가 뭐 멸망할 위기에 처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는데 뭐 멸망 위기를 막지 못했고 우리 인간들만 살아남았다 뭐 이런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SF적인 부분도 많고 네. 또 그 게임 중에서 굉장히 그 신선한 충격적인 장면들이 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은 제가 캐릭터를 조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액자 구조 같은 거 같은데 제가 조종하는 그 현실 세계 현재 시점의 캐릭터가 있고 네. 현재 시점의 캐릭터는 과거로 들어가가지고 암살자 캐릭터를 조종하잖아요. 네. 그 기계에 들어가가지고 네. 그러면 이 암살자 캐릭터가
고대 신들을 만나거든요. 네. 고대 신들이 남겨놓은 유물 같은 걸 만났는데 거기서 홀로그램을 통해서 이 고대의 그 옛날의 암살자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암살자는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아. 왜냐면은 이거는 현재 저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아. 암살 그 고대 신들이 남겨놓은 메시지는 현재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호호. 그래가지고 이 암살자는 도대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러는데 그 플레이어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현재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구나. 이런 장면들 보면은 굉장히 SF적인 요소들, 뭐 시간 이동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네. 것들 잘 채용했다 이런 걸 볼 수도 있어가지고 SF 세계관을 좋아하신다면 이런 게임 그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을 즐기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굉장히 그 환경이라던가 그 당시에 그 세계를 굉장히 잘 표현했거든요. 호호. 굉장히 현실적으로 표현했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 뭐 프랑스의 당시에 뭐 도시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게임이라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 게임을 걸어서 세계 속으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 만약 그런 것들을 좋아하신다면은 또 네. 즐기는 게 또 아까 좋을 것 말씀하신 그 워치독이라는 게임도 네. 어떤 게임인지 네. 잠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치독스는 네. 어떤 세계관이냐면은 세계의 모든 그 시스템들이 하나의 네트워크에 이제 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부터 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 신호등을 켜고 끄는 거, CCTV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되어가지고 네. 주인공이 이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킹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네. 뭐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쫓기고 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쫓기고 있으면은 신호등을 이제 내가 통과하자마자 빨간불로 바꿔버린다든지 네. 이런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FPS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도 FPS를 즐기신다거나 뭐 해킹 이런 거 이런 스파이물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 하면은 네.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게임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소식들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많은데요. 뭐부터 해야 되나? 일단 6월 18일 날 에디토리얼 출판사에서 SF가 세계를 읽는 방법에 대한 랜선 북토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창규 작가님이랑 박상준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북토크를 했는데 이 생중계를 했고 그 다음에 생중계 영상이 아직 남아 있어서 에디토리얼 출판사 페이스북 계정을 들어가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음향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내용은 좀 알찬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아주 친숙한 존재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두 분 생각에는 둘 다 아닐 것 같다. 뭐 그 중간에 어느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올려가지고 두 분의 최애 SF를 좀 추천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박상준 대표님은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온 다크라는 시리즈물을 정말 재밌게 봤다고 하시네요. 다크가 독일에서 만든 이제 시리즈물인데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러니까 타임리프물이라고 합니다. 타임리프물인데 저번에 타임 패러독스라는 영화를 한번 다룬 적 있잖아요. 네. 다뤘었나요? 그쵸? 네, 다뤘었죠. 네. 그 영화를 몇 개를 합쳐놓은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아주 대단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근데 김창규 작가님은 뭐 언제 물어봐도 나에게는 뭐 이 작품이 최애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듀운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듀운의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듀운이 지금 영화가 되고 있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드니 빌레브 감독 최근에 나온 컨택트라는 작품을 이제 연출하기도 했던 드니 빌레브 감독이 감독을 맡았고요. 2020년 12월 18일에 북미에서 개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모시 샬라메가 주연을 맡고요. 그래서 기대가 되네요. 이 작품도. 그래서 저희가 듀를 전작을 사놓긴 했는데 얼른 읽고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이 영화가 개봉되기 전까지는
다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 좀 비슷한 이제 SF 고전이 영상화되는 비슷한 소식이라고 한다면 파운데이션도 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10화짜리 드라마로 이제 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애플 TV에서 공개가 되고 있다고 하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제 티저 영상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20년에도 SF 어워드가 어김없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장편, 중단편, 웹소설, 만화 웹툰, 영상 부문에서 후보작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뭐 이제 어떤 작품들이 올 한 해 나왔나 뭐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SF 팬분들은 한번 보시고 관심이 가는 작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어요. 이번에도 그 네. 심사위원이 그 저희 그 인터뷰했던 그 이지영 교수님이요? 이재용 교수님이 하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그리고 이건 뭐 SF 작품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과학을 소재로 한 뮤지컬이니까 네. 잠시 소개를 드리면 마리 퀴리 뮤지컬 마리 퀴리가 7월 30일부터 홍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상연이 됩니다. 9월 27일까지고요. 무려 옥주현 씨가 메인 캐스팅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뮤지컬 팬분들에게도 정말로 좀 눈돌아가는 그런 소식이고 마리 퀴리가 첫 상연을 할 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좀 잘 만든 뮤지컬이었어요. 이게 옛날에 마리- 소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과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또 과학자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냥 이제 마리 퀴리를 어떤 우상화하거나 좀 일방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고 좀 입체적인 시선으로 보는 느낌이라 가지고 좀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었고 또 첫 상영한 뒤에 또 업데이트를 많이 거쳐가지고 좀 더 좋은 작품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제임스 카메론의 SF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존 프라임이었나? 뭐 네. 거기서 이제 상영이 됐었는데 아마존 프라임이 아니었군요. AMC에서 워킹데드를 제작했던 AMC에서 6부작 TV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아마존에서 공개가 된 게 맞지 않나요? 맞았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이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나와가지고 제임스 카메론의 SF 이야기라는 두꺼운 책인가봐요. 그래서 책값이 4만 원이네요. 그래서 이런 책으로 나왔으니까 혹시 영상으로 네.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한번 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주 쟁쟁한 감독들이 나오거든요. 기에르모 델 토로, 조지 루카스, 크리스토퍼 놀란, 뭐 아놀드 슈워제네거, 리들리 스콧 뭐 이런 분들이 나오니까요. 정말 좀 저도 기대가 되고 저는 도서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비싼 책도 잘 사주니까. 당시에 이게 네. 그 공개가 됐을 때 아마존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안 돼가지고 네, 못 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너무 저도 기대가 되네요. 아마존이었는지 뭐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안 되는 거여가지고. 네. 그리고 알라딘에서 SF 작가들이 추천한 뭐 여성 SF 작가 작품 뭐 이런 코너랑 그 통계로 숫자로 보는 SF의 세계 뭐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2020 SF 세계 SF의 세계라는 특설 페이지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되게 재밌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0 하면은 네. SF죠. 그쵸? 원더키드 블레이드 러너. 생각나고. 네. 그래서 네. 편집자들이 답하다 SF 육문 육답 해가지고 뭐 추천하는 SF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보는 SF의 세계에서는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그 통계를 바탕으로 뭐 예를 들면 그동안 제일 많이 팔린 과학 소설이 무엇이냐? 멋진 1위가 신세계. 뭘까요? 멋진 신세계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네요. 네. 그래서 2위가 또 네,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네요. 그래서 10위 안에 사실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어허. 유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네. 그래서 연도별 베스트셀러라던가 또 베스트 과학소설 작가라던가 그 다음에 독자 리뷰 개수가 많은 작품이라던가 독자들 통계도 나오는데 보면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이 SF를 많이 읽으셨어요. 오. 그래서 좀 예상 외의 결과라고 그러게요. 보실 수가 있는데 여성들이 많이 읽으셨고 특히 99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50대, 40대 분들이 많이 읽으셨는데 최근에 와서는 20대, 30대 분들이 훨씬 많이 읽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들이 상당히 그 다음에 또 과소설 판매 추이를 보면 계속 우상향. 네 우상향 우상향이고 사세요. 네 그렇죠 가자 가자. SF 코인 가자 그래서 기사가 난 걸 봤는데 여기선 사실 의도적으로 Y축을 안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5배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매출이 그래서 확실히 성장을 하고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왓챠 플레이를 최근에 구독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상당히 SF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어즈 앤 이어즈라던가 휴먼즈라던가 웨스트월드라던가 그 다음에 공상님이 소개해 주셔서 알았는데 닥터호 시즌 11이 올라왔다고. 네. 네. 며칠 전에. 네, 며칠 전에 올라왔다고 네, 합니다. 이틀 전인가에 아. 공지가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웨스트월드를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웨스트월드가 정말 그 왕좌의 게임 이후에 이제 HBO에서 그 네. 회심작으로 만든 거고 체르노빌도 있네요. 네네 맞아. 체르노빌 있어요. 정말 재밌는 작품들 많으니까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왓챠 플레이가 또 이름이 왓챠로 변경됐어요. 그래요? 네. 왓챠에서 왓챠 플레이로 변경이 된 왓챠 게. 플레이에서 왓챠로요? 네네. 원래 왓챠였다가 왓챠 플레이로 변경이 된 게 몇 년 네. 전인가 뭐 몇 달 전인가 몇 년 전인가 변경이 됐다가 또 왓챠 플레이에서 또 왓챠로 또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군요.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패츠님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요. 튜링의 아틀리에라고 이제 그 북클럽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하시는데 네. 여기서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이라는 테드 창의 작품이 있죠. 네, 소개를 해드렸죠 옛날에. 네. 그래서 그 작품의 구조에 대해서 가이드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종이로 만든 이런 구조물과 그 다음에 빛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상당히 예술적인 이런 작품을 만드셨고 네, 이 소설이 3중 액자의 구성을 가지는데 그 구성에 대해서 또 시각화 작업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좀 더 작품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걸 근데 원작자인 테드 창님이 네.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이분한테 메일을 보내신 거죠. 당신의 그 작업을 정말 흥미롭게 봤다. 그래서 너무 이 원작자로서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네, 감사하고 그렇다라고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이 소설이 이런 멋진 작업에 영감을 주어서 영광이다. 이런 내용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이니까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링크로도 소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황모가 작가님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 황모가 작가님이 김태훈의 게으른 책읽기라는 팟캐스트에 출연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곽재식의 미래박람회라는 네. 강연 시리즈가 EBS 클래스 2에서 이제 나왔고 네. 지금 전체 시리즈가 다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EBS 클래스 2를 들어가시면 좀 결제를 하시면 다시 보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정말로 좀 SF 팬이라면 공감을 하면서 정말로 상당히 퀄리티 높은 그런 SF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제 듀나 그 작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편을 봤는데 곽자식 작가님이 매년 이제 이렇게 듀나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 SF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 포함해가지고 이 미래박람회라는 이 SF 특강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유아 작가님이 미래의 여성과 페미니즘 SF 창작하기라는 강좌를 한겨레에서 이제 연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갈로아 작가님이 네. 오디세이라는 이 작품을 내셨잖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그 우주의 주인공이 은하라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 우주인이 되는 그런 네. 내용인데 네. 상당히 재미있는 웹툰이고 이 관련해서 지디넷 코리아랑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동안 오디세이 관련해서 한 인터뷰 중에 가장 진솔한 인터뷰였다라고 평을 하시기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SF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소개를 드리자면 김봉곤 작가의 작품에 실제 인물과의 이제 카톡이 인용이 됐고 그 부분이 이제 원래 그 카톡을 했던 분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제 올라갔고 그걸 수정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좀 지금 약간 화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문학동네와 창비에 대해서 같이 작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도 이어지고 있고 김초엽 작가님이라던가 정소연 작가님이라던가 또 한국과학작가연대에서도 입장문을 표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까지. 이게 그 젊은 작가 네. 상인가요? 그렇죠. 네, 거기서 네, 젊은 문제가 작가상을 된 거죠? 받은 작품이어가지고 더더욱 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약간 과학 네. 관련 소식이라고 하면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이 자몽 크기 블랙홀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좀 재미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이 나오나 요즘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임상도 좀 활발하게 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모더나라는 RNA 백신이 개발이 되었고 일상을 통과했다. 그쵸. 이게 그 항체를 상당히 잘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이 국제학술지에 발표가 되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중화 항체라는 게 뭔가요? 중화 항체. 그냥 항체랑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중화 항체라는 게? 중화 항체가 글쎄요. 중화 항체가 뭘까요? 보통 항체라는 거는 이제 외부 물질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가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외부 물질이다 아니면 내부 물질이다 이런 걸 인식을 하게 되고, 만약에 외부 물질일 경우에는 또한 이제 이게 상당히 해로운 물질이라고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빠르게 제거를 하기 위한 반응을 몸에서 유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중화항체도 그런 뭐 항체의 일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뭔가 그 항체 중화 반응을 일으키는 거를 중화 항체라고 하는 건가 보네요. 기억을 항체에도 여러 종류가 뭐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을 하는 게 있고 뭐 인식을 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외부원을 인식해주는 애가 있고 네, 또 뭐 공격을 하는 게 있고, 그런데 네. 이제 중화해주는 애를 뭐 중화항체라고 부르는 건가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 일상 가지고는 아직 뭐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뭐 아니면은 그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거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2년 내에 3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한적인 임상 시험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밝혀낸 거고, 그 다음에 코비드19에 걸린 환자의 항체와 비슷한 수준의 중항체가 생성되었음을 확인을 한 것이고, 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다고는 보지만 그 효능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말에 3만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을 시작해가지고 2년간 팔로업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약간 예상보다는 굉장히 빠르네요. 어떻게 보면 진전이. 그렇죠. 그 네. 소유의 사태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네. 좀 이제 확진자 수를 좀 제어를 하고 있는 느낌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몇만 네. 명 뭐 이렇게 네. 발생을 하고 지금 뭐 있으니까요. 10몇만 명 아닌가요? 네. 하루에 확진자가? 그래서 네. 그 일본만 해도 네. 그 지금 뭐 하루에 네. 도쿄에서만 2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지금 미국에서 372만, 378만. 와, 네. 대단하네요. 일본 같은 경우 뭐 유명한 배우가 죽었다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게 코로나 때문인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는데 네,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네, 백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말 많은 소식을 굉장히 빠르게. 네. 전달을 해드렸네요. 근데 저는 되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을 줄 알았는데 아직 30분이네요. 네. 못하신 거 좀 몇 개 더 하시죠. 딱히 못한 거라기보다는 네.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일본 침몰이라는 네. 그 일본 침몰 2020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거든요. 아, 이 애니메이션이군요. 네, 이게 원래는 영화예요. 영화는 봤어요, 제가. 그쵸. 네. 영화고 원래는 소설이죠. 사실. 그 소설 원작인데 예, 영화가 예, 됐고 이번에 예.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그렇죠. 거군요. 고마츠 사쿄라는 네. 작가가 쓴 소설인데, 네. 이게 뭐 일본의 집안이 붕괴돼가지고 가라앉는. 네, 일본 가라앉고, 전체가 가라앉는. 네, 배 타고 막 탈출하고 그렇죠. 한국으로도 오고 막 그런 네.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고마츠 사쿄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본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일본이 완전히 가라앉는 정도의 재난이라면 일본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되게 옛날에 쓰여진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속편도 나중에 쓰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일본은 안 바뀔 것 같다라는 네, 속편을 쓰셨다고. 그렇죠. 그래서 영화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 판에서는 영화랑 되게 좀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소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평범한 가족의 입장에서 본 이 재난을 그리고 있고요. 근데 이 작품이 상당히 좀 평이 안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애니메이션이요? 네, 절반 이상 봤는데 왜 안 좋은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아. 국뽕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어요. 아. 일본은 대단한 나라다. 뭐 이런 아.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 물론 그게 약간 부조리 같은 느낌? 약간 반어법을 이용해서 뭐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다 보신 분들의 평가는 상당히 좋지 않더라라는 거를 잡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 끝까지 다 봐볼 생각이고요. 근데 이게 좀 고어한 장면이라던가 좀 약간 정신적으로 좀 충격이 갈 만한 제 묘사들이 느닷없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면역이 없으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작품이 스튜디오 사루라고 해가지고 그 예전에 데빌맨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곳에서 만든 작품인데 데빌맨에서도 상당히 그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전적이기 때문에 진짜 좀 네,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잘 못 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 작품 그 스튜디오 사루의 CEO가 사실 한국 분이에요. 오, 그래요? 네, 네, 최은영씨라고 해가지고 이분도 상당히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는데 독특한 그런 표현법으로 유명하시고 그다음에 상당히 실력이 있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아사 마사키라는 또 개성파 또 감독이랑 두 분이서 같이 이제 만든 스튜디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내용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뭐 딱히 말씀드릴 내용은 더 네. 없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요즘 보고 계시는 뭐 SF 중에 좀 재밌는 거 있으시면 뭐 댓글 같은 걸로라도 네. 뭐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뭐 같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은 좀 짧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다다음 주인가요? 아마 다다음 주였던 것 같은데. 저희 시간으로는 다 다음 주죠. 그게 아니고 방송 스케줄은 다음 주죠. 방송 이거 나가고 상으로도 지금 단신 나가고 다음 주. 그러네요. 네, 맞아요. 네, 다음 주에 네. 저희가 SF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유튜브,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만나실 수 있고 네. 페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남겨주세요.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팔로우 알람 설정. 환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봐요.